생활 속의 통계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파악 편에서 실업률을 포함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실업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경제활동 인구란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취업자와 실업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확실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업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알려면 일단 실업이라는 단어에 영어로는 이제 unemployment가 될 텐데요. unemployment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unemployment는 말 그대로 employment 상태가 아닌 것, 즉 employment가 바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unemployment에 이게 이제 실업이라는 단어가 될 테고, 그러다 뒤에다가는 이제 rate가 하나 붙게 되겠습니다.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업자의 비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율이냐, 무엇에 대한 비율이냐는 것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뜻인데 무엇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이냐 하면은 실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해서 합해서 그 실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는 얼마나 되느냐. 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뭐죠? 실업자가 아닌 자. 자, 이 반대말? 자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취업자라고 하니까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 실업자와 취업자 수를 합한 것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나니까 실업률이라 하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엄밀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제가 이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이 데이터는 스티븐 캠블, SK 캠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Flaws and Fallacies in Statistical Think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정도를 해놓겠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통계적 사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이렇게 되겠죠. 그 흠과 오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텐데 저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 사고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통계적 사고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 통계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잘못 나올 수 있는 것이란 의미로 썼겠지만 통계적으로 제대로 사고하면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제대로 사고하면 오류를 저지르기 힘듭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35년 미국의 실업자 수 통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업자 수를 5개의 조사기관이 엄밀하게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보십시오.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중 민주당 후보는 FDR이라고 보통 약칭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에 당선이 됐고 아직도 미국은 대공황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뉴딜 정책이다 보다 해서 상당히 경제를 이제 회복시켜가는 중이었는데
뉴딜. 당연히 그 선거의 이슈는 미국의 높아진 실업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하자면 도대체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193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이야기는 집권이 실제로는 1937년도부터 하는 것이고 1936년 11월 둘째 화요일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는 그 다음 1937년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후보는 그 전해인 1935년도에 거의 결정이 돼서 이미 선거 유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935년의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큰 선거의 이제 쟁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예를 들어서 The National Industrial Conference Board라는 데서 조사한 실업자 수는 대략 900만. Government 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라는 데서 조사한 것은 1100만.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라는 데서 조사한 것은 1000만. 그러니까 대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 이 세 기관은 서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셔널 리서치 리그라는 데서는 1,400만, 그리고 레이버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기구에서는 1,700만으로 거의 가장 작게 에스티메이션하고 있는 이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컨퍼런스 보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숫자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무엇보다도 실업자에 대한 정의, 누가 도대체 실업자냐, 누가 취업자냐는 그 정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 파악이라는 섹션을 계속 다루면서 누차 강조드리는 것이 이 용어의 정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업자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라든가 파트타임, 우리도 요즘 이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파트타임 또는 무급으로 종사하는 가족 근로자, 가족 종사자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어떻게 세느냐 하는 문제들이 큰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한 기관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일 것 같은데, 이런 기관들은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또는 이런 기관들은 그걸 다 아니 무슨 소리냐, 일단 일하고 있으니까 근로자다 하고서 이런 식으로 그 취급을 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가구주, 영어로 이제 head of the household가 될 텐데, 그 가구주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가족들 전체를 다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업자란 무엇이냐를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그 역사가 결코 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일제 때 조사한 흔적들은 나옵니다만, 근대적인 의미의 경제활동 조사, 특히 표본 조사 방법이 적용된 것은 1962년 8월을 그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1962년 8월이면 박정희 군사정권이 막 들어섰을 때입니다. 언제냐? 1961년 5.16을 기점으로 해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회복이었습니다. 보릿고기라는 것도 좀 넘겨야 되겠고, 1962년 8월에 시작된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을
중시하시고, 그래서 2005년도에 가장 최근, 2005년도에 가장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됐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라서 항상 이제 표본이 이제 개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5년마다 표본 개편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오랜 인터벌로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1995년도에 통계학과들이 이제 조사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2000년도에도 이 통계학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도 통계학과 이제 공무원들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조사원으로 참여한 기억이 있으시면 아주 옛날에도 저희가 95년, 2000년도 이때도 그 학생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항상 뭐 매일 조사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월별로 조사를 합니다. 월별로 조사를 하는데 매월 그 15일이 포함된 주, 그 달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 주 동안 경제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럼 조사 기간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느냐?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만 15세 이상 인구로서, 물론 이것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었던 것이 이렇게 상향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서 그 학령 아동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게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재소자. 왜냐하면 이 제외하는 그 의미는 경제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경제활동, 즉 자발적 의사에 의한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나 군인, 물론 군인,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군인은 직업 군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직업 군인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경제활동인으로. 군인, 그 다음에 방위 마찬가지죠. 전경, 이건 셋 다 그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또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소자 역시 이제 자발적 의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인, 방위, 전경과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도 월급은 받습니다. 월급은 받지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조사 대상 경제활동으로 이제 결정활동 인구 조사에서는 그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조사 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인구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만 15세 이상 인구는 또 어떻게 그 세분되는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경제활동 관련 용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을 여기서 한번 짚어 놓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용어들은 지난번에 소개한 방금 전에 소개드린 이 한국 통계청 사이트에서 주요 통계 용어를 이제 소개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로서 아까 그 조사 대상이 아닌 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뉩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굳이 표현한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벌고 있는 사람이 취업자이고 실제로는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질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용어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에다 놓고 경제활동 인구를 분자에다 놓아서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100분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물론 이제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대략 예전에 이제 59%, 58%, 지금은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0% 초반. 그 서구 유럽, 특히 이제 여자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란이나 이락 등 이제 여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이상하게도 또 이혼율이 또 높습니다. 다음 실업률이란 건 또 무엇이냐? 그 실업자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를 보시다시피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었던 것처럼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 아까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눴던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역시 이것도 우리가 100을 곱해서 보통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현재 3%에서 4%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물론 그보다도 더 낮았었습니다. 근데 IMF 경제위기 이후에 5%대로 그냥 올라가고 6%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위기였습니다. 요즘은 좀 내려가서 대략 이제 3.34%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유럽들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들이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 되는데 10% 내에서 왔다 갔다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용어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용어 이 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별해 두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 통계청 홈페이지 거기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를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이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갈라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경제활동 인구는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15세 이상 인구는 우선 비경제활동 인구 이제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고요.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로 나뉘는데 다시 경제활동 인구는 뭘로 나뉘냐면은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비경제활동 인구 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벌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쓰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는 가정주부, 그 다음에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발적 종교단체 참여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직단념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ILO 기준을 따릅니다. ILO란,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맞춰보십시오. I는 대부분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 국제, 이렇게 되겠죠. 인터내셔널. 그 다음, L은, 우리가 지금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레이버겠죠. 레이버. O는 보통 뭐 이게 기구에 관련된 거니까, organization. 그래서 ILO는 바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관련된 그런 기준들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경제 구직 단념자는 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경제활동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직업을 갖기 싫고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은 이 학생은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군인들은 여기서 아예 빼버렸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좋은 대학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구별하는 것 중에 소위 취업률이라는 게 그 학생들이 취업률을 그 지표로 많이 내세우곤 합니다. 좋은 학교,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 4년 공부했으면은 그 버젓한 직장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취업률을 산정하는 가운데서 학생은 아예 들어가서 그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는 이 분모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원 진학.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드물긴 합니다만 대학 졸업하고서 군대 가는 친구들, 군대 갔다. 다 여기 군대는 어떻게 됐었죠 아까? 아예 15세 이상 인구로도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대학원에 진학했다거나 군대로 가는 경우는 분모에서 아예 빠져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직 전념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IMF 경제 얘기를 겪을 때 구직 단념자의 그 엄밀한 의미가 큰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뒤 실업자 분리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관념에서 볼 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요. 이런 동양적 사고 관점에서 구직 단념자라고 해서 단순히 포기했다는 의미가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일하기 싫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를 이쪽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실업률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구직 단념자를 엄연히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분류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간단하게 분류가 되긴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파타임 근로자라든가 아예 아까 문제가 됐었던 무급 가족 종사, 자,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거의 우리나라 경상도 땅만한 엄청난 농장들을 한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집안 사람들은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 돈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추수를 해야 돈이 받게 되는데 1년 사시사철 실업자로 보내다 한 철만 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자 하면 취업자에 대한 정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의
그 통계 용어 정의를 이제 참조한 것입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이 보통 우리가 예전에 그 통계청 자료를 뒤져보면은 주로 일한 자라는 그런 좀 애매한 말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일한 자.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제 교수들을 예로 들었을 때 방학 때 수업이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또 실업자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따라서 아까 고민했던 부분은 여기서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기준을 줬습니다. 18시간이란 18시간은 일해야 취업자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기준이 붙게 되는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계약 기간을 우리 같은 교수들이 그 9개월 정도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한 그 소위 그 아카데믹 이어 그 9개월 정도만 계약을 맺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머지 3개월은 그 연구비에서 그 인건비를 받는 그런 경우로 해서 돈을 버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는 데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이유로 돈을 못 받고 있을 때도 이런 항구적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휴직한 경우이기 때문에 역시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실업자라 함은 특히 지방대학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대졸 실업 문제인데 실업자란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 구직 활동자. 자, 수입 있는 일을 전혀 못한 구직 활동.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업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은 구직 단념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예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취급돼 버립니다. 근데 구직 활동조차도 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특히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붙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직 단념자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직 단념자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직 활동은 못했어요. 구직 활동은 못했지만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실업자로 분류, 즉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구직 활동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돈을 벌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자발적 의사로 경제활동을 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실업률이란 용어는 무엇이었죠?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실업자 수에다 취업자 수를 더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작업을 좀 해주면 1 빼기 취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로 취업자 수를 더해줬다, 취업자 수를 빼준 그런 경우입니다.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이걸 보면 취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는 또 취업률이란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업률과 취업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만약 일자리 개수가 고정이 돼서 경제활동 인구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즉 경제활동 인구는 항상 상수인 그런 상황이라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결국 거꾸로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은 이제 줄어들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에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식이 유도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실제 경제활동 인구에 관련된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 표로 제시하는 것은 예전 데이터, 70년도부터 2000년 이전, 70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통계를 한번 넘겨봤습니다. 그 뒤에 제가 2000년 이후의 자료를 또
수록을 했으니까, 좀 찾아놨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통계 자료, 70년, 75년부터 이제 보시면은, 70년도에 이제 15세 이상 인구 자체가 이제 1764만 8천 명으로, 1999년하고 비교하면은 한 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경제활동 인구는 1000만 명에서 1999년은 2163만 4천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이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1970년대는 실업자 수가 44만 5천 명으로 지금 1999년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IMF의 여파를 조금 겪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135만 3천 명 실업자가 있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경제활동 참가율 요 5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 여기 식을 써볼까요? 1006만 2천 명을 뭘로 나눠준가? 1764만 8천 명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100%를 곱해준, 100을 곱해준 거죠. 그럼 여기 실업률 4.4라는 값은 또 어떻게 나타난 값이냐? 자, 역시 44만 5천 명을 전체 경제활동 인구인 1006만 2천 명으로 나눠서 역시 100을 곱해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4.4% 정도의 실업률이 우리가 경기 좋았을 때는 이제 2.4%대로 이제 잘 내려갔다가, 자, 이제 97년 말 여기 이제 좋았을 때 2.6에서 갑자기 6.8%로 퍽 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처음 감소합니다. 감소. 그리고 1999년이 되니까 아직도 97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97년도 수준을. 실업자 수 이게 늘어난 거면서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2.6%의 실업률이 6.8%로 급작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